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현재 지금 시각은요, 2021년 5월 7일 오후 6시 29분이고요. 앞으로 30분 뒤에 영상을 올려야 되는데, 아마 영상 심사까지 30분 만에 끝나진 않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영상은 조금 늦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를 할까 하냐면, 오늘도 연애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2AM의 정진훈과, 그리고 나인뮤지스 경리가 얼마 전에 이별을 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들이 있길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발음이 안 돼. 정진훈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난 사실 얘가 되게 좀 보면 멋있잖아. 키도 크고 키도 186이야. 그리고 이게 인물도 이게 품체도 되게 좋고 되게 시원시원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애가 나는 그 춤심춤왕인가 그 음악의 신에서 그거 보고 진짜 웃기더라고. 그래서 쟤도 진짜 도라이였네, 약간 그런 느낌이 들면서 그때 느꼈던 게, 야, 박진영은 무슨 생각으로 저런 도라이들 4명을 모아놓고 발라드를 시킬 생각을 했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근데 이 진훈이가 그 나인뮤지스 경리를 만나서 연애를 했지. 그래서 경리 같은 경우는 보면 나인뮤지스가 되게 쭉쭉빵빵 모델들로 이렇게 채운 아이돌이었잖아.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왜 나인뮤지스는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연예인들에게 필요한 끼와 모델한테 필요한 끼는 전혀 질적으로 다르단 말이야. 근데 모델로서 성공한 애들을 데리고 와서 연예인들을 시켰기 때문에 그 중에서 유일하게 뭔가 연예인의 끼가 가장 충만했던 경리만 사람들이 기억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이 경리는 도대체 누굴 만날까, 이런 게 궁금하잖아. 사실 이런 것들이 되게 궁금한데 정진훈을 만났던 것들이지. 그래서 나도 옛날에는 이제 김태희가 누구랑 결혼할까 되게 궁금했거든. 뭐 한채영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누구랑 결혼할까 궁금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김태희는 이제 B형을 만나서 갔잖아. 그리고 난 둘이 되게 잘 어울린다 생각을 하면서 결국엔 끼리끼리 만난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경리도 정진훈 만나니까 되게 잘 어울렸잖아 사실. 그래서 역시 끼리끼리 만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그 둘이 뜨겁게 연애를 했고 4년 오래 만난 거지. 연예인 치고 4년이면 특히 더 오래 만난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애들이 대학교 다니면서도 씻은 거 숨기면서 다 만난단 말이야. 지들끼리 알게 모르게 다 만난단 말이야. 그래서 절대로 공개 연애 안 하는 게 대학교에서도 국룰처럼 자리 잡아가고 있는데, 하물며 연예인이 공개 연애를 한 거야. 그리고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엄청 오래 만난 것들이죠. 그죠? 그래서 그것만 봤을 땐 분명히 그 둘은 진심으로 사랑을 했어. 근데 결국에는 그 사랑이 이제 끝났죠. 4년이라는 기간에 마침표를 찍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굉장히 많은 댓글들이 올라와 있더라고. 뭐 인스타그램 같은 데 봐도 이래서 뭐 남자는 기다린 거 아니다, 이런 댓글들이 되게 많이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결국에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 항상 남자 여자 사랑해서 헤어지게 되면 되게 웃긴 게, 여자들은 피해의식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좀 긴 시간 연애를 하게 되잖아. 더더욱더 이 피해의식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 뭐 냉정하게 생각해서 이해를 하려고 하자면 이해는 할 수 있어. 남자의 시간이랑 여자의 시간은 다르게 흘러가거든. 남자 20살, 여자 20살 똑같단 말이야. 근데 남자 25, 여자 25부터는 달라져. 여자는 이때 황금기란 말이야. 엄청나게 개떡상하는 가격이고, 보통 일반적으로 25살 남자는 군대 전역해서 이제 복학하고 학교 졸업하면서 이제 취업 준비하고 있잖아. 제일 똥값인 시즌이지. 그러다가 또 30 되면 또 달라지지, 그치? 그리고 35 또 달라지고, 마음만 또 달라지게 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특히나 젊은 나이에 오랜 연애를 하잖아. 그리고 헤어지고 나면 여자들이 좀 뭔가 박탈감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 그 여자들이 박탈감을 느끼는 건 이해를 하지만서도, 사실 한편으로는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분노할 필요는 없는 것들이거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하고 헤어지는 거, 이것 자체도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아. 그래서 결국에는 사랑을 하게 되면 셋 중 하나잖아. 계속 연애를 하거나 계속 사랑을 하거나 아니면 헤어지거나 아니면 결혼을 하거나, 이건데, 근데 그 중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헤어짐에 마침표를 찍게 되잖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냥 딱 그걸 뿐이야.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뭔가 여자들은 좀 뭔가 박탈감을 느낀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의 과정이거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난 좀 약간 얼탱이가 없는 게, 막 그런 댓글 있잖아. 이래서 남자 새끼들 기다려준 거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군대 가본 사람은 알겠지만 실제로 군대 가서 기다려주는 여자 많이 없거든. 100명 있으면 80% 이상이 깨지게 돼 있단 말이야. 근데 남자들 뭐 그거 가지고, 이 개같은 년은 왜 나를 안 기다려줬어, 이런 애들 없단 말이야.
뭐 너무 힘들어서 타령하는 경우는 있지만 너무 힘들어서 타령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런 경우 잘 없거든. 근데 이 환승 이별이라는 게 사실 남자 입장에서는 계속 꾸준하게 당하는 것 중에 하나야. 25살 때도 당하잖아. 25 제일 똥값일 때 제일 많이, 이때쯤 하면 제일 많이 당해. 내 경험상 그래, 내 기억에는. 그래서 이때는 여자가 가장 금값이니까 여자한테 조금 더 우월한 수컷들이 오거든. 근데 여자가 여기서 이게 사랑을 쳐내지 못하고 더 우월한 수컷한테 가는 경우도 되게 비일비재하잖아, 사실. 그런 경우 되게 많은데, 근데 뭐 이런 것들이 겪는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겪는다 하더라도, 남자들이 그런 것들, 남자들은 보통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의 그런 약육강식의 원칙 정도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거든. 화는 나겠지만 그걸 약간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 뭐 내가 못 났겠지. 군대에서 여자친구 해줘도 아이고 내가 군대 간 것이지. 보통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야. 만약 남자들이 여기서 똑같이 피해자를 가졌더라면 뭐 이제 이게 군대 가자마자 헤어진 커플이 되면 야 이 개 같은 년들아 이러면서 존나 욕을 했겠지, 그지? 군대 대신 얼마 되는 줄 아냐고 이러면서 존나 욕을 했을 건데, 그런 거 올라온 건 난 본 적이 없거든, 사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환생이별 당해도 뭐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는 것들이 있는데, 비단 그 반대의 경우에 대해서는 여자들이 굉장히 많이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박탈감을. 뭐, 그리고 현재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의 트렌드이긴 하지. 근데 더 얼탱이가 없는 거는 이것과 전혀 관계없는 이해 당사자들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이게 뭔가 분노를 부추기고 흑사병을 퍼뜨리는 느낌이 있지.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방금 같은 경우도 그런 거야. 뭐 이제 여자가 연애를 하다가 이제 군대를 기다려줬는데 헤어졌다. 뭐 여러 가지 이별의 헤어짐이 있을 수가 있잖아. 사실 이 이별에 대해서 경리가 정진훈을 찬 걸 수도 있어. 아무도 모르잖아. 근데 그러면 이제 이래서 한남들은 기다려준 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애들이랑 거기에 꾹꾹꾹 누르는 애들, 이해 당사자들을 보면 그걸 당한 애들이 아니라 군대를 기다려준 적도 없고 기다려줄 남자도 없는 애들이 보통 그러거든, 그게. 보통 그렇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애 낳아주는 거는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애 낳아줄 일 없는 애들이 보통 그래. 그리고 독박육아는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독박육아 이루어질 수 없는 게 대한민국은 OECD 기준상 맞벌이율의 평균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지독한 뻑킹 외벌이 국가란 말이야. 애초에 성립될 수가 없거든. 그리고 뭐 우리가 이것도 이제 전 세계 꼴찌잖아. 우리 대한민국 자연소멸 국가로 향해 가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막 퍼뜨리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그래요. 물론 여자들 입장에서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건 이해는 하는데, 근데 남자가 정말로 악질적인 새끼 아닌 이상, 그래서 내가 저번에 그 사연 들고 온 거 있잖아. 10년 만났는데 결혼까지 약속했는데 딴 여자 만나고 엄한 여자 만나서 진짜 통수 때리고 이런 악질적인 놈이 아닌 이상 결국엔 모든 것들이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마침표를 찍었던 것 뿐이고 그 마침표가 이별이라고 해서 절대로 그게 실패한 게 아니란 말이야. 인생이란 건 굉장히 길단 말이야. 그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성숙해지는 하나의 과정, 지나가는 모든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한 것들이죠. 그리고 우린 끝까지 마지막 사랑을 향해 가잖아. 그렇게 좋게 생각하면 충분히 좋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들이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이런 것들이 불가항력적인 거야. 남자 여자의 관계에 대해서는 마치 진짜 불가항력적인 것들이거든. 근데 이런 것만 터지게 되면 여자들은 뭔가 굉장히 자기 과몰입을 해가지고 자기가 피해자인 것 마냥 실제로 군대에서 기다려준 적 없거든.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힘들기 때문에 남자 여자의 관계,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기 때문에 그 사랑이라는 게 더 큰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들 보면 실제로 제 친구들은 군대 간 거 다 기다려줬단 말이야. 다 기다려줬어. 다 기다려서 3명 전부 다 결혼했거든. 근데 지금 잘 살고 있냐 보면 잘 모르겠어. 아리까리 하거든. 그런 게 사랑이란 말이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 여자들의 입장을 이해는 하지만 근데 너무 어쩔 수가 없는 것들, 우리가 어쩔 수가 없는 것들에 대해서 그런 박탈감을 가져봤자 결국에 남는 건 자기 감정의 매몰밖에 없다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가 의연하게, 어떻게 보면 의연하게 받아들이는 게 씨발 당연한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이런 것만 터지면 이제 이렇게 지랄 연명들을 틀어대니까 그냥 그런 거 보니까 뭐 조금 깝깝해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좀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